한국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고은 정무섭 선생님께서 국제경영 리뷰지에 2019년도 12월에 게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섭 교수님은 동아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요. 여러 가지 연구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이 자료를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희경 선생님이 요약 썸머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우선 서론에서 이 자료의 작성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존에 어떤 연구나 내용들이 있는지 국내외 자료를 요약된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대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결론에서 요약해가지고 시사점과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끝맺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론을 자세히 보자면은 우선 유니콘 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알아봐야 되는데, 유니콘 기업이란 설립 후 10년 이내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하고 있는데,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 환율 1200원으로 치면은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비상장 기업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한 유니콘 기업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구매, 판매 등의 기업의 활동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기업마다 강점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본 내용은 한국의 유니콘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참여가 매우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7가지 글로벌 밸류 체인과 8개 유니콘 기업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갖고 국가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총 346개 중에 미국이 156개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국 94개, 그 다음에 영국이 17개고요. 한국이 8개를 보여주고 있네요. 기존에 선행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면은, 밸류 체인의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와 분석 틀을 좀 보자면은, 기업의 7가지 밸류 체인 활동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구매, 제조, 판매, 기획, 금융, 인사, 인적 자원 관리 포함해서 연구, 개발, 물류의 7단계로 나눈 것을 의미하고요. 제조 부분뿐만 아니라 기획, 금융, 연구 개발 등 서비스 부분의 지원 기능에 해당하는 밸류 체인이 글로벌화 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관리는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국에 비하여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타국에서 생산 공장을 설치해 생산하고, 본국에서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등의 글로벌 밸류 체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이러한 전략을 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의 이윤을 보다 확대하려면 기업의 밸류 체인을 적절히 활용해 해외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참여 전략은 7가지 밸류 체인별 수입, 수출, 인워드 FDI, 아웃워드 FDI의 4가지 전략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직접 투자도 안으로 들어오는 받는 게 있고,
밖으로 투자하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네요. 글로벌 밸류체인 활동을 시작한 사업체가 글로벌 밸류체인 비참여 사업체보다 더 높은 성과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RC 오도바, 이 외국인들은 참 발음이 제가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대로 그냥 읽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유니콘 스타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는 재무와 혁신 능력으로 설명을 하고, 재무를 기술 제품의 상용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혁신에 투자할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혁신 능력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본 요소로서 기업이 발전시켜야 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했어요. 폴레의 연구를 보면 스타트업이 기업가가 자국 시장 접근 방식에서 글로벌적 접근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기업가의 사고방식 전환을 요구하며, 설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빠른 세계화를 권고하고 있는 연구를 했고요. 내용이 너무 많고 글씨가 작아갖고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틴을 보면 2019년도에 기존의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은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거나 기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반 회사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자이라는 학자는 2019년도에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니콘 기업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한 기존 연구와 어떤 분석 틀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자면 쿠팡을 예로 들어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쿠팡을 보자면은 2014년에 이길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출범을 했고, 온라인 기반 리테일 사업 모델 전환 후에 연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고, 비전 펀드로부터 10억 달러, 2018년에 추가로 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고, 이는 해외로부터 금융 조달에 해당하므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기획, 금융 부분에서 수입 형태로 참여한 기업 사례로 보고 있고요. 밸류체인의 인사 부분에서 참여 사례로 쿠팡의 임직원들이 외국인 경영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판매 기업에게 국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2019년 애플과 공인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매 부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수입 형태, 판매 부분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수입 형태로 참여한 사례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크래프톤이라는 데서는 해외 금융을 조달받은 부분은 7대 밸류체인 중 금융 밸류체인 부분에 수입으로 참여를 했고, 싱가포르의 KPTE라는 컨설팅 자문 및 투자 기업을 설립해서 기획 밸류체인에서 OFDI를 참여하게 됐다. 네덜란드에는 PUBG 암스테르담 B라는 상호명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 연구소 설립을 했으므로 연구개발 밸류체인의 OFDI 부분에 참여한 사례를 분석해 갖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3장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8대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 사례를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요. 옐로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포메이션 8 해갖고 미국 벤처 캐피탈 기업, 그다음 SBI 홀딩스, DEP, 맥쿼리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사례가 있어 해외 금융 조달은 금융 밸류 체인 수입에 참여한 것에 해당하고요. 우아한 형제들의 글로벌 밸류 참여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획 금융 부분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수입으로 참여한 사례로 중국 투자 및 힐하우스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 그래서 앞에 이제 8가지
8대 유니콘 기업의 이런 분석 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7대 밸류 체인이 있는데 기획, 금융, 인사, 연구개발, 물류, 구매, 생산, 판매 쭉 여러 분야에서 참여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로 잘 정리를 했거든요. 특히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 금융 밸류 체인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고 이제 위메프라든지 비바, 리퍼블리카라든지 야놀자가 어떻게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 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기본 틀에서 판매에 관련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 매프를 보면 역직구형 수출을 시도하며 판매 부분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하고 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는 해외 송금을 위한 금융 서비스 방법인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고 그다음에 알토스 벤처로부터 투자를 받고 글로벌 투자 기업의 투자인의 그다음에 그 유니콘 기업에 들어간 회사로 볼 수 있어 글로벌 밸류체인 금융 부분에 수입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우아한 형제랑 좀 비슷하네요. 그다음 야놀자는 2016년 야놀자 웹 서비스 중국어 버전 야왈바를 중국에 출시함으로써 이것이 주된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활동에 포함이 돼갖고 생산과 판매 부분의 수출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야놀자가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8대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앞에 쭉 분석 정리를 했는데 한국 유니콘 기업의 밸류체인 참여 종합 분석을 하고 유형을 분석해 보자면은 유니콘 기업은 7대 밸류체인 중 판매 밸류체인의 글로벌화 형태가 밸류체인의 총 글로벌화 36건 중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7개의 밸류체인 중 구매 밸류체인의 글로벌화가 한 건으로 가장 저조하게 분석이 됐고요. 그 이외에 기획이나 금융이 9건, 인사가 5건, 기획과 금융 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가 시장 확보를 위한 판매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다.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수입의 형태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7개의 글로벌 밸류체인 중에 판매, 기획, 금융 밸류체인을 가장 많이 글로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8대 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의 형태는 주로 기획, 금융 유치를 하는 형태의 해외 자본 유치형 유니콘 기업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형태의 해외 시장 진출형 유니콘 기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기획 금융 부분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유니콘 기업의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보면은 RC 오도바의 2019년 연구에서 유니콘 스타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새로운 혁신에 투자할 자금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를 통해 해외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사례 기업들 우아한 형제라든지 쿠팡, 야놀자 또 뭐가 있죠? 크래프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에 참여를 하고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요소고 이 글로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요성은 더없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이러한 금융적인 자금을 많이 조달하는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축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유니콘 기업의 8대 기업들 사례는 원본을 구해 가지고 읽어 보시면은 좀 더 유익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한 기업들을 7가지 단계별로 얼마만큼 어떤 능력을 갖고 밸류 체인에 참여했는지를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고 하여간 그 글로벌 밸류 체인 7가지 활동이라고 하면은 구매,
제조, 판매, 기획, 금융, 인사, 연구개발, 물류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하고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기획, 금융, 연구개발 등 다양한 요소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